안녕하세요. 늘 감사하는 회계사 최정균입니다. 이번 시간은 책의 매출에 대한 설명입니다. 회계 기준서상 매출은 크게 인도 조건, 진행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수익 인식 기준은 이렇게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보면 이런 마음이 들죠. 뭔 소리야 이게. 따라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도 기준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수주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고객한테 보내죠. 고객은 물건을 수령하고 이제 검수를 합니다. 이제 문제 없으면은 거래명세서에 서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고 매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국내는 실무적으로 재화 인도 후에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이 고객 검수 완료 시점으로 보고 매출을 인식하고요. 해외는 인보이스상 무역 기준에 따라 매출을 인식합니다. 회계적으로는 이제 거래명세서 서명, 검수 완료 일자가 매출 인식 기준인데요. 실무적으로는 세금계산서 일자로 매출을 인식합니다. 사실 회계는 회계고 부가세는 부가세에서 다른 거긴 한데 실무적으로는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하고요. 다만 물건이 인도 안 되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세금계산서만 발행된 경우에는 당연하겠지만 수정사항이 발생합니다. 다음 진행기준입니다. 관련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금액 곱하기 누적 원가 나누기 총예정 원가 마이너스 전기 누적 매출이 단기 매출. 계약 금액은 계약서상 확인이 되고요. 전기 누적 매출 및 누적 원가는 고정값입니다. 이미 발생한 것들이니까. 따라서 진행률의 중요 포인트는 이 총예정 원가입니다. 총예정 원가란 무엇이냐? 이 공사가 실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가 될 것인가. 해서 이 계약 금액 빼기 총예정 원가가 이 공사에 대한 이익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용역 시작 시에 해당 용역이 완료까지 어느 정도 원가가 발생한 것인지는 추정의 영역입니다. 근데 이제 추정인데 이제 해당 추정으로 인해서 회사의 매출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총 1,000원에 계약을 했고요. 이 계약에 따른 발생할 총 비용이 이제 800원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단기 발생한 비용이 200원. 그리고 전기엔 없죠. 이게 단기 기준으로 하면 그러면 총 250원 단기 매출을 인식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결산을 한번 쫙 1년치를 해보니까 회사 이익이 더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보시죠. 이 공사는 400원이면 끝난다. 전부 다 해서 라고 예상을 했다고 치면 단기 발생 비용은 200원, 이제 고정값이죠. 하면 이제 500원이 발생을 하죠. 실질이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제 엑셀 노름 800을 400원으로 바꿨다는 이유 하나로 회사의 매출이 2배가 됐습니다. 이익도 보면은 단기 매출 250에 단기 원가 200해서 50원이었던 게 단기 매출 500에 단기 원가가 200이 되니까 총 300원. 50원의 이익이 엑셀 노름 하나로 300원이 됐습니다. 매출은 2배가 뛰고 이익은 6배가 뛰었네요.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따라서 감사에는 총 예정 원가가 합리적인지 누적 원가는 용역별로 배부가 적절히 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해서 단기 매출의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다만 이제 중소기업의 경우 회계 기준서에 따라 1년 내에 완료되는 용역 건설형 공사의 경우 진행 매출을 사용하지 않고요. 완성한 날에 할 수 있고 또 1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할부 매출은 할부금 회수기일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특례를 적용하게 되면 해당 수식은 사용하지 않게 되는 거고요. 할부금 회수기일 한 날에 세금계산서 발행하시겠죠. 그때 그 금액만큼 매출 인식하고 그거에 해당하는 원가만 인식하는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훨씬 간편하죠. 다음 매출의 주요 요청 자료입니다. 주요 매출처 계약서. 회사의 매출 인식 기준이 적절한지 확인하기 요청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보통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톡이든 메일이든 이거 주세요. 이거 사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보내주고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이렇게 또 많이 하시니까. 두 번째 매출 증빙입니다. 단기 매출 리스트에서 샘플링해서 단기 매출 적정성을 확인하기 요청합니다. 매출 증빙은 입금증, 거래명세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등이 있고요. 보시면 거래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바로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처 사인이 무조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한 개만 달랑 주시면 사실 단독으로 증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세금계산서야 발행하고 바로 취소할 수 있으니까. 저도 마음만 먹으면 10억, 100억 매출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면 되니까. 해서 이 단독 발행으로는 증빙을 사용할 수 없고요. 회사가 있는 것 위주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는 세금계산서만 딱 발행하고 나머지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런 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감사인과의 협의를 통해서 어떤 증빙을 확인할 수 있을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차기, 이제 1월부터가 되겠죠. 시스템상 제품, 상품, 출하 내역입니다. 이제 감사에는 이 출하 내역에서 샘플링해서 단기 매출의 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요청합니다. 즉 1월 출하 목록에서 증빙을 확인하니까 12월 거래명서가 튀어나온다거나 그러면 수정사항이 발생하겠죠.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스템상 차기 1월에 출하를 했고요. 세금계산서도 고객 요청에 따라 여러 가지 이유로 1월에 발행을 했고 1월에 매출 인식을 했습니다. 증빙을 다 이제 보니까 이제 거래명세서나 이런 거 다 12월. 물건은 이미 다 갔어요. 12월에. 그럼 이제 기간 기속에 따른 수정사항이 발생하겠죠. 그럼 이제 1월 매출을 취소하고 12월 매출을 인식하게 됩니다. 네 번째, 매출 부가세 대사 내역은 이제 회사의 단기 부가세 신고서 1기, 2기 예정 확정 있겠죠. 다음 회사의 손익 계산서상 1부터 4분기 매출을 비교해서 매출의 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요청합니다. 보통 위험자산 처분 등이 있을 때 차이가 발생합니다. 다섯 번째는 진행기준을 사용하는 경우 진행기준 계산 시트를 요청하게 됩니다. 다음 주요 수정사항입니다. 첫 번째, 선수금 매출 인식 취소. 기계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매출로 인식하는 경우 실제로 회사의 제품 등의 인도가 되지 않아 회계기준서상 매출 인식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으나 현금이 들어왔다고 이제 매출 인식하게 됩니다. 감사인은 매출 증빙 등을 통해 매출 인식 기준을 충족하지는 않았는데 선수금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매출을 인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수정사항이 발생합니다. 보시면 선수금 또는 매출채권 인식했으면 매출채권을 취소해주고요. 해주고 매출을 취소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매출 기간 기속분 인식입니다. 차기 매출 증빙 확인 중에 단기에 해당되는 매출이 발견되면 다음과 같은 수정사항이 발생합니다. 차기 매출을 단기 매출로 인식해주는 것을 볼 수 있죠. 보통은 이제 거래처 요청인 경우가 많습니다. 끊어달라는데 방법이 없죠. 세 번째는 매출 할인 인식인데요. 기준서상 매출 애누리와 할인 및 환입은 수익에서 차감합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이 남아있는 경우 또는 매출 증빙상 할인 및 애누리가 기재되어 있으나 매출 차감이 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수정사항이 발생합니다. 할인 분만큼 매출 채권 취소해주고요. 그에 따른 매출을 취소해주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이제 본인 대리인 회계 처리고요. 기준서상 다음과 같습니다. 복잡하죠. 단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회사 A, 회사 B, 그리고 우리 회사가 있습니다. 100원에 A가 우리 회사에 판매합니다. 그럼 우리는 100원에 구입한 거죠. 그리고 B 회사에 120원에 판매합니다. 그럼 과연 이제 우리 기준으로 이 120원을 판매해서 매출 120원 인식하는 게 이제 맞는가?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100원에 사서 120원에 팔았으면 매출이 120원이지. 이게 뭐가 문제냐? 라고 한다면, 자, 이 회사가 이제 파이프가 됐습니다. 물건이 만약 운송 중에 파손되거나 이제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할 때 책임을 A 회사가 지고 또 B 회사가 수령할 때까지 이제 모든 위험을 이제 A 회사가 진다면, 그렇다면 이게 우리 회사에 120원이 맞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구입했고 우리가 팔았으면은 이렇게 물건이 갈 때 책임 우리가 져야지. 사실 우리 거라고 판 거지. 그걸 다 A 회사가 진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매출 120원이 맞을까? 이런 경우에 실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물건만 그냥 이렇게 이동을 한 거죠. 따라서 회사는 20원의 매출, 판매 수수료 수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보통 회사는 매출을 총액으로 인식함에 따라 이제 감사인의 계약서 등을 검토 결과 순액으로 이제 매출을 인식해야 된다면 관련 수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 A씨면 이제 100원을 이제 매출을 취소해주고 매출원가 등으로 대변으로 인식해주게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가장 크리티컬한 위험과 책임이 이전된 게 맞느냐를 기준으로 설명드렸는데 이게 실무적으로는 이런 경우로 보통 확인을 하는데 더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감사인과 한번 협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구입해서 B로 팔았을 때 물건이 잘못되면 우리가 책임진다 하면은 이제 120원 매출이 맞겠죠. 근데 우리가 구입해서 B 회사에 판매를 했는데 물건이 잘못되면 이 회사가 원 판매자가 다 진다 하면 사실 우리 게 아니죠. 우리는 그냥 파이프 역할만 한 거고 중개 정도만 해준 거기 때문에 대리인으로서 120원의 매출이 아닌 20원 순액인 20원에 대해서만 매출을 인식한다 라고 간단하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진행 매출 오류입니다. 진행 매출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해당 시기에 따라 매출을 인식하게 되면
감사인은 각 요소에 대해 계약 금액은 계약서에 딱 명시되어 있죠. 확인하고요. 누정원가는 뭐 지금까지 발생한 비용들 픽스된 금액이고, 그리고 정기 누적 매출도 이제 정기 숫자 나와 있으니까 확인을 하고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총 예정 원가는 회사의 과거 프로젝트로 추정해서 합리적인 숫자인지 확인을 합니다. 예를 들어 비슷한 프로젝트에 이제 A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익률이 한 20% 정도였다. 근데 단기에 비슷한 프로젝트예요, 성격이. 근데 갑자기 이익률이 40%가 됐다. 그럼 이제 이상하죠. 적어도 한 25%, 15% 정도면은 뭐 그렇군요 하고 넘어가겠는데, 원래 한 20% 정도의 이익률을 보이는 프로젝트가 비슷한데 갑자기 40% 이익률이 됐다. 이상하죠. 그럼 그때부터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이제 그에 따른 이제 대응을 하게 되겠죠. 진짜라고 한다면. 그래서 총 이 요소들을 확인 중에 오류 발생 시 다음과 같은 수정사항이 발생합니다. 매출을 인식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미청구 공사. 반대는 초과청구 공사를 인식해주고 매출이 취소되게 되겠죠. 이상 매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